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점들 주의 포인트로 놓고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 제가 현재 상황이 무역 전쟁 하는 과정 속에서 3천억부 9월 1일 날 10% 관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 이 얘기를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나바로라는 사람도 금리를 0.75에서 1% 정도 올해 내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굉장히 타이트한 거거든요, 시간적으로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한 주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9월 1일까지 이 합의에 대한 마지막 끈을 미국 시장은 지켜보겠다. 아마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의가 쉽지가 않죠. 아시겠지만 지식재산권은 그렇게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모습,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미국 시장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쓸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투자가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패닉이 와야 되는데 패닉이 안 오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그 FMCA 이걸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또 마지막 한 달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번 한 달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만약 협상의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것도 연준이 정말 금리나 카드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결국 8월 31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밋밋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밋밋한 양상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좀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돌파 시그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간을 좀 보자라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는 고점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제가 아마 반등 가능성이 좀 보이는 자리가 있다라고 아마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좀 반등에 대한 시도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필요하겠지만 기관들이 또 매수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탄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보다는 횡보적인 모습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국내 시장은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이 큰 흐름이 안 나온다면 반등의 모습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상 밖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포위를 일부 뚫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달은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디커플링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예상 밖의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8월 30일 날 결과가 없는 상황, 그래서 9월 1일에 관세 3천억 불에 대해 10%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냐면 그때는 또 반등에 대한 이슈가 다 사라질 수 있다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견조합니다. 월봉인데요.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등할 때 좀 주고 또 하락할 때 살짝 빼주고 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양봉으로 지켜 세울 만한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 구조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과거 연준 의원 의장들 4명이 나와서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나바로가 발언을 굉장히 세게 했죠. 그 이후로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공방전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건지 사회적 공방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이제 일단 부재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 말일까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측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들었어요. 이게 산업 생산 마이너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드디어 세계 공장에서 이탈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정도죠. 기술적으로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GDP 성장률 6%대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부양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가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을 깐다면 합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8월 말 근접해서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다면 합의를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패닉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행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의 지표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클 것 같다. 1차적으로는 부양책을 쓸 거라는 거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금리나 카드였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도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속내,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협상에 대한 속내를 알아가는 건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이 양봉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하단선 제가 그어놓은 데가 깨지기 시작하면 신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위태한 국면에 접어든 건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이 1,500불 넘었네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데가 요 자리인데 그때가 1,369불 정도 되는데 벌써 한 140불 정도 이상 올랐어요. 그럼 지금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금이 오른다는 것은 주가가 버틴데 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위험 자산을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좋게 해석하면 해지 거는 거야. 근데 그 해지도 금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동이 났다고 하죠. 씨가 마를 정도로 금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태에서 금값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더디게 오릅니다. 이게 더디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금은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또 오른 금값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양지수는 모두 0.5% 내외에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미약하나만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시장인데요. 시장에 쏟아지는 이슈들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이 시각 또 새로운 이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